안녕하세요. 모아바 이현철입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친해진 고객이 한 분 있었어요. 이분이 경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있던 현장에 아파트를 관심을 가지고 저희 현장을 둘러보셨죠. 아파트를 같이 둘러보고 또 구경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는 뭐였냐, 결론은 비싸다. 집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왜 비싸냐, 그때는 할인도 들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와서 잘 둘러보고는 비싸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매 물건 예를 들더라고. 이 아파트에 경매가 나왔는데 최소 지금 네가 파는 것보다 5천 이상 저렴하다. 나는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겠냐.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거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비싸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경매 나온 가격에 주면 사고 아니면 못 사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분양이잖아요. 분양은 딱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할인이 들어가더라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5천을 깎아주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엔 그냥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해서 낙찰이 됐냐 물어봤더니 2등으로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경매 물건을 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분은 결국에는 경매 물건과 비교를 하시는 게 버릇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얘는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은 절대 이제 아파트는 못 사세요 이제.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경매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간히 연락해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낙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낙찰이 안 됩니다. 항상 안타깝게 2등으로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2등으로 떨어지니까 이분은 경매를 포기하지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 때문에 경매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경매를 좋아하고, 왜 경매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낙찰들은 안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경매라는 거는 참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긴 합니다. 옛날에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그런 사례들도 정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경매는 결코 좋은 투자법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매를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그 이유를 설명해서 납득이 되실 겁니다.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사실 경매라는 거는 숨겨진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하자 있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경매에 나오는 거는 하자 있는 물건이거든요.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관계를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써내야 되는 게 경매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권리 분석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이제 경매에 참가를 합니다. 실전 투자를 하는데 이때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이거를 내가 사가지고 오르냐 내리냐 이런 문제만 있는데, 경매는 낙찰을 잘못 받으면 잘못 받는 순간 엄청난 손해를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임차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치권이 있다거나 내가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배당을 줘야 될 사람들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 한번 닥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해가지고 싸게 받는 게 이제 경매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경험이 쌓이고 이러지 않는 이상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낙찰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앞에 아는 분, 이분도 계속 2등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탁 적정가를 써냈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경매는 약간의 게임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 인구가 많으면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적정가가 적정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낙찰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경매 인구가 적을 때는 서로 경쟁을 많이 안 하고 권리 분석을 잘해가지고 적정가를 써내면 낙찰될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매에 참가하는 인구가 이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감정가를 100%를 넘어가지고 막 120%, 130% 낙찰된다는 뉴스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과열이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적정가를 써가지고 낙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약해지는 상황입니다.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컨설팅 업체의 횡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참가할 때 경매를 직접 참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시간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컨설팅 업체는 이분한테 수수료를 받으려면 결국엔 낙찰시켜야, 떨어지면 이분들은 수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시키면 뭐 1%나 1.5% 정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업체들끼리 짜는 거죠. 의뢰를 받았으면 바지 업체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아파트가 있으면 2억 정도의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2억에 쓰면은 낙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2억 한 5천 정도 쓰면은 이제 낙찰이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2억 정도를 쓸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이 갭이 생기잖아요. 이 갭이 생기면 의뢰한 사람한테 이 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높게 쓰면은 사실 경매라는 건 낮게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거지, 높게 써가지고 낙찰될 것 같으면 뭐하러 경매합니까? 그죠? 그래서 높게 쓰면은 낙찰은 되지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세웁니다. 2억 5천에 쓰고 바지들은 2억 4,500, 2억 4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나는 오히려 정말 노력해가지고 잘 받았다, 이렇게 의뢰인한테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받아내고 경매는 낙찰시키고, 문제는 이 의뢰인은 경매를 참가했지만 높은 가격에 경매를 낙찰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컨설팅 업체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적정가를 쓰는 사람은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설팅 업체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받을 확률이 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사람들이 이 경매를 하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이클을 모르잖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모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물건을 싸게 사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싸게 사면 혹시 떨어지더라도 나는 싸게 샀으니까 내 거보다 더 떨어지는 일은 약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올라가면 대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게 산다라는 이 기대감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리스크 서너 가지 이 예를 다 감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리스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싸게 살 확률보다 이 리스크가 더 큰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참 대단한 이게 심리인 겁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욕심인 거거든요. 이 욕심이 모든 리스크를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그 시간에 경매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경매 나온 물건이 있는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주변 부동산 돌아보면 오히려 그거하고 비슷한 경매물이 나올 거다. 차라리 그걸 사라. 조금만 더 주고 사면 그런 비슷한 물건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나오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팔려고 하는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매 물건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사면서 나는 시간 전략을 하고, 문제는 이게 사이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 입찰을 하는데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덜컥 낙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막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분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물건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이클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싸게 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싸게 썼는데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이게 사람들은 참여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걸 인지한 사람들은 낙찰되어가지고 기분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이거는 사이클을 모르면 정말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사이클을 알고 해야지, 사이클을 모르는 채. 그런데 대부분의 경매하는 사람들은 사이클은 보지 않아요. 물건만 집중하죠. 물건. 지금 우리나라에 사이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사이클을 알려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모르는 채 지금 물건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발 너무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이클을 알아가지고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에 투자할 시간에 사이클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셔라.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경매하지 마시고 부동산 사이클 공부를 하셔서 제때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2012년, 13년, 14년도쯤에만 아파트를 샀어도 지금까지 아니고 뭐 얼마 전에 팔았어도 최소 얼마 수익을 올리지 아십니까? 최소 500에서 600%, 많은 분은 1000%의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뭐 이때 산 분들은 갭 투자 있으면 2천, 3천이면 샀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뭐 1억 5천, 2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매하신 분들은 노력은 노력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결국에는 얻어지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는 빈손인 상태가 대부분이죠. 부동산을 살려고 노력은 엄청 많이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시간만 낭비한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게 사이클을 알고 성공 가능성이 많은, 확실성이 많은 이런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고요. 오늘 이만 동영상은 마치고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